네, 안녕하세요. 베르미 스피치 황승민입니다. 여러분 에어 프리미어 면접 앞두고 있죠? 네, 이제 오랜만에 면접이기도 하고 또 에어 프리미어가 어떤 답변을 좀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 딱 5가지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자기소개, 두 번째 지원 동기, 세 번째 경험으로 보는 나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기본 세팅을 가지고 있어야 좀 떨리는 마음을 진정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 굉장히 많이 당연하게 1번으로 물어보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동일한 질문으로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균등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자기소개는 약간의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좀 이렇게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면접자들 에게 다음으로 줄 꼬리 질문이나 이 면접자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기본으로 두고 이제 자기소개를 시작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직무의 연결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꼬리 질문 하고 싶게끔 궁금한 어떤 그런 좀 임팩트 있었던 또는 성공적인 사례가 무엇이었는지 이거랑 두 가지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와 연결되면서도 이제 좀 더 꼬리 질문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도 임팩트 있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시고 이런 걸 한 두어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기 합격생 중에서도요, 영국에서 유학 시절 뭔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외국인에게 너는 나에게 베스트 최고의 하루를 선물을 해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소개 중에 한 가지 파트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궁금하게끔 만드는 것들 플러스 서비스적인 마인드가 드러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소개는 성공적인 사례 플러스 직무와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 한 두어 가지 생각을 해주는 거,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바탕에 있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 지원 동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할까요? 선생님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승무원 하고 싶어서 그냥 항공사 지원한 건데요. 에어프레임이 아니어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이해가 가요. 당연하죠. 그죠?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당연히 다르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그런 가치관이나 철학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랑 결이 비슷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만들고 싶은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애사심이 있는 사람인가? 애사심이 있기 때문에 입사한 후에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거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회사와 나와의 그 매칭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회사의 어떤 포인트가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연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이전에 어떤 회사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의 문제, 그리고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회사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부분을 해결을 해주고 있고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주고 싶은가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인상 깊었고 그걸 왜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밝혀주시는 건 거죠. 그러면은 지원 동기이면서도 입사 후 포부랑도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에어프레미아에서 뭐 소비자, 이거 항공업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서 지금 HSC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서비스 쪽에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던 여러분만의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분만의 역량이나 특징은 무엇인지를 연결하면서 지원 동기 플러스 입사 포부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경험 사례로 보는 여러분만의 강점, 유사 질문이 무엇일까요? 유사 질문을 보면은 뭔가 여러분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사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뭐 팀원들과 같이 이뤄낸 그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또는 뭐 여러분들의 역량을 가장 잘 나타났던 그런 경험이나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역량이 드러난 사례를 물어봤기 때문에 사례가 중심으로 두 갈씩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저는 이러이러한 성격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만 일단 이 질문의 포인트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일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결과를 냈습니다 라고 방법과 결과,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갈씩에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를 예를 든다면은 저는 지난 5년 동안 1000여 명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합격률 80% 이상을 달성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의 스토리 안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듣고 발견하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멘트로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의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과 잘 발견하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합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역량이 드러나는 사례, 방법과 결과치죠?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은 강점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성격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왜 물어볼까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는 않을까? 또는 우리랑 잘 융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인지하고 있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관찰이 좀 잘 되는 사람인가? 본인의 잘못을 잘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서 어떤 이제 잘못된 결과치를 본인을 분석하거나 본인에 대해서 이제 성장하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탓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가 쉽죠. 그런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물어볼 때 이 단점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점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정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바꿔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꿔 나가고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바꿔 나가고 있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많이 세워서 스스로 나는 좀 게으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성실함이나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성실하지 못하고 끈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 능력치나 에너지나 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좀 발견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리스트를 쭉 적어 놓은 후에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체크를 해두고 그 체크한 것만 좀 내가 실천하려고 지금은 노력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일이 좀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나는 이제 계획한 것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이제 꾸준한 사람,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까지 굉장히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이제 단점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굉장히 좀 드물어요. 이미 그 전에 평가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였는데 예스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예스였는데 예스를 확정짓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여기에서 뭐 힘을 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는 그냥 뭐 감사의 표현이나 내가 승무원을 하고 싶은 나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나 이런 감성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내가 준비해 왔던 PR 있잖아요. 나의 어떤 주무기, 필살기라고 하죠. 그거를 잘 이야기를 못했다. 근데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실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 전에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뭐 운이 좋지 않아서 또는 질문들이 다 이상해가지고 내가 나를 어필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벌써 어필을 다 했다. 그러면은 좀 진정성 있는 내 모습 꼭 하고 싶고 성실히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 지원동기, 직무의 경험으로 본 나의 강점, 성격의 장단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이제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나만 더 한다면 팀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팀워크, 나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노하우입니다. 그 노하우를 밝혀주고 그 노하우가 잘 드러나서 결과치가 좋았던 경험을 딱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법과 결과를 연결시키는 아까 경험 사례로 보는 나의 강점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구조를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방법,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결과치 이거를 딱 이야기를 해주고 2갈씩으로 보내주셔야 면접관들이 귀를 열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귀를 닫습니다. 기출 질문 바탕으로 그리고 1기 합격생들의 면접 답변 플러스 회사를 분석했던 거 그리고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모의 면접반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반 한 클래스 이번에 이제 강남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거는 홍대 쪽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합격하신 분 중에서 나의 답변에 대해서 확인을 좀 받고 싶다,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리고 모의 면접에 대해서 좀 계속 핵심 방향을 잡고서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링크를 참여해서 또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랑 같이 실무 면접 합격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